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이종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름답고 멋진 갱년기를 보내기 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갱년기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갱년기의 의미는 다시 갱, 고칠 갱자를 써서 내가 다시 내 인생을 고쳐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정리하고 나의 삶을 다시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갱년기 관리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의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1970년도에 평균 수명이 65세 정도 되었어요. 그때는 환갑잔치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2010년도 기준으로 현재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 50대 환자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요, 아마 90대 이상까지 평균 수명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갱년기 이후의 삶이 예전엔 10년, 15년이었는데 이제는 40년, 50년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갱년기 이후의 삶이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갱년기를 축구에 비교를 하면 전반전을 마치고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하프타임에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갱년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후반전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영양 보충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미리 준비를 잘 해야 인생의 후반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갱년기라고 하는 시기는 나의 삶을 잘 이해하고 보충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갱년기 시기의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월경을 할 때 뇌에서 난소로 먼저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월경을 시작하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난소에서 다시 호르몬을 분비해서 월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시작되게 되면 이 난소가 약해집니다. 이 난소가 약해지면서 뇌로부터 호르몬 신호를 받아도 난소에서 호르몬을 더 분비하지 않게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 그걸 인식을 하거든요. 왜 월경이 나오지 않지? 다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근데 또 난소에서 호르몬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가 바로 갱년기인데요. 이거를 호르몬 감수성이라고 불러요.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사랑을 느끼는 느낌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민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난소의 호르몬 민감성이 떨어져서 각 호르몬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게 바로 갱년기 시기거든요. 호르몬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몸의 증상이 심해져요. 예컨대 체열 진단기를 보면 호르몬 격차가 크신 분들은 가슴에 있는 열이, 가슴에서 만들어진 열이 몸에 퍼져나가지 못하고 얼굴로만 올라가거든요. 호르몬 격차가 커지면 얼굴로 올라가는 증상이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얼굴로 열이 올라가니까 배나 손발은 차가워지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갱년기 전후 5년씩 지속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참 주의를 필요로 하고 관리를 필요로 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갱년기의 주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열이 오르는 증상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근데 우선 가슴에 있는 열이 몸에서 돌질 않으니까 가슴이 더워져요. 호르몬 대사로 인해서 열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이 만들어만 지고 이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얼굴로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몸이 어딘가는 굉장히 덥고요, 어딘가는 굉장히 추워요. 밤에 더워지다가 갑자기 추워서 땀이 나기도 하고, 손발은 시리기도 하고, 아랫배는 차갑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흔히들 환자분들께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갱년기 시기에 들어오면 나의 감정 변화가 많이 생겨요. 감정의 기복, 불안, 이런 것들이 갱년기의 대표적 증상이거든요. 쉽게 짜증도 나고 작은 말에 상처도 받고요. 때로는 기억력 장애가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 우울증도 오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이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그 다음은 갱년기 증상의 빈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보통 이제 갱년기라고 하면 폐경기만 생각하시고 생리가 없어졌다, 월경이 없어졌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임상적으로 갱년기를 폐경기 전후에 5년 정도로 보는데요. 보통 이제 40대 중반부터 월경이 줄어드는 경험이나
이제 생리가 빨라지는 경험을 시작을 하시고요. 50대 초반에 생리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시고 그때 호르몬의 변동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되세요. 그리고 이 폐경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정신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 증상들이 60대, 70대에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갱년기가 어떤 질환이 아니라 나의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갱년기 때 보통 어머님들께서 사춘기 자녀분들을 다 키워보셨거든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이유 없이 반항하고 화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아이들이 반항을 하면 엄마들은 사랑의 손길로 그냥 다 감싸 안아주거든요. 갱년기가 사실 그런 사춘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내가 나의 몸을 감싸 안아야 되는 시기인데요. 내가 나의 몸을 관리하지 않고 나의 몸을 지키지 않으면 갱년기 증상이 60대, 70대에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냥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고 꼭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갱년기의 골다공증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갱년기에 부속된 질환 중에서 골다공증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어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갱년기의 골다공증은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예컨대 남성분들은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갱년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골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중년 여성분들은 호르몬이 감소되는 그 시기, 갱년기 시기에 본격적으로 골밀도가 크게 감소하고 폐경 시기가 끝나게 되면 골밀도가 굉장히 적게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소하는 그 시기, 이 갱년기 시기에 골밀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갱년기 생활관리 말씀드릴 거예요. 갱년기 생활관리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감정과 나의 불안감을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털어놓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도 같이 마을에서 풀면 마치 쉬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때 우리 가족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골다공증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대퇴골골절에서 하루에 3회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면 대퇴골골절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갱년기 때 아무래도 지나치게 짜거나 단 음식을 먹거나 혹은 동물성 지방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체중이 찌는데요. 갱년기 시기에는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나의 식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식욕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코기나 생선, 달걀, 두부 같은 것도 많이 적당히 드시면 좋고요. 그 무엇보다도 갱년기 시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갱년기의 한방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갱년기 한방진료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체질 맞춤으로 들어가는 녹용보약이에요. 보통 3개월씩 들어가는데요. 일단 갱년기의 주된 증상인 혈이 부족한 증상을 녹용을 통해서 보충을 많이 해주고요. 특히 녹용의 이 분골이라고 하는 성분은 호르몬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몸에 보충해주고 또 한약을 지을 때 진맥을 통해서 몸의 어떤 증상들을 혈순환을 잘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게 몸의 어떤 온도를 맞추고 순환을 활성화하는데 안정화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갱년기 시기에 건강관리, 행복한 갱년기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